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 달 살기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한 달 살기를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체력이 안 좋거나 좀 집순이 성향이 있으신 분들, 집돌이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여행 가서 뭐 짧은 단기 여행에는 아무래도 코스가 좀 빡빡해지잖아요. 하루 돌아다녀야 되는 곳도 많고 찾아가야 될 맛집도 많고 오늘은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행 기간이 짧으니까 최대한 많이 보고 가려는 마음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달 살기 하면은 훨씬 더 여유롭고 오늘 좀 쉬고 싶어 그러면 오늘 쉬어도 되고 밖에 나가서도 갑자기 너무 피곤하네? 갑자기 뭐 머리가 아프네? 뭐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져도 오늘은 그냥 들어가지 이렇게 여행 계획을 급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J 성향이신 분들보다는 P 성향이신 분들한테 더 강추드리는 게 굳이 계획을 안 짜가도 돼요. 그냥 거기에서 오늘은 이거 해볼까? 내일은 저거 해볼까?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해도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재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원래 여행 다닐 때는 무조건 J 성향이었어요. 왜냐면 여행 기간이 짧은데 계획을 안 짜면 그곳을 다 돌아보질 못하니까 무조건 여행 계획 다 짜서 뭐 그 다음 그 이동 경로까지 해가지고 다 무조건 계획을 짜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지 말아보자 하고 계획을 아예 안 짜서 갔거든요. 이게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늘 뭐 하지? 이런 계획을 짜는 그 설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 달 살기를 처음 해봤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매력이 있었어요. 이제 기념품 사러 이렇게 마트를 저는 주로 가는 편인데 현지 마트 가면은 뭐 현지에서 이제 뭐 유명한 과일들이나 뭐 냉동식품이나 뭐 그런 현지에서 해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어서 저도 이렇게 해먹어보고 싶고 그런 거를 체험하고 싶은 게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뭐 마트에서도 꼭 제가 요리를 하지 않아도 금방 조리할 수 있게끔 음식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그런 조리할 수 있게끔 나오는 그런 식품들도 먹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단기 여행할 때는 사실 제가 찾아가야 되는 이제 맛집들도 있고 그런 코스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또 집에서 요리를 하기에는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이렇게 따로 빼서 그 숙소에 할애를 하기가 좀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항상 그냥 마트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현지인처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달을. 그래가지고 그 현지 마트에서 이제 현지인처럼 장 보고 요리를 해먹고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 보면서도 현지인들은 뭐 사가나 이런 거 옆에서 몰래 구경했다가 따라 사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행을 갔더라면은 뭐 그냥 뭐 과자나 뭐 맥주나 뭐 아이스크림 이런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군것질거리만 뭐 샀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도 다 편의점에서만 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달 살기니까 마트에서 현지인들이 사는 뭐 요거트류도 사고 뭐 현지인들은 뭐 먹는지 보고 뭐 현지인들은 이 브랜드의 베이컨을 좋아하네 그래서 베이컨도 사서 요리를 해보고 뭐 소스도 이렇게 사서 첨가해서 한번 요리해보고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파게티 면도 그냥 그 일자로 된 자주 먹는 그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 근데 다른 파스타면 뭐 리가톤이나 그런 것들을 현지인들이 사는 거 보고 따라 사기도 했는데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그 맛이 없어서 실패했을 때도 이게 그냥 경험이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사실 그거를 먹어볼 생각도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현지인처럼 그렇게 해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한 달 살기는
여행의 목적도 있지만 그곳에 가서 정말 현지인처럼 살아보려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여행과는 또 다른 재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3박 4일, 일주일 이렇게 여행하던 게 한 달로 늘어나면은 일주일이 4번이 있는 거니까 곱하기 4가 되겠지? 비용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만약에 일주일 여행이라고 하면 거의 다 대부분을 이제 외식을 하게 되잖아요. 뭐 오늘은 이 맛집, 내일은 저 맛집 이렇게 찾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 살기는 사실 그 맛집도 계속 다니다 보면은 한 3일만 한식을 안 먹으면 한식이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 여행이라고 하면 한식당에 가서 한식을 먹었겠지만 한 달 이제 장기 여행이니까 저는 좀 그 한식을 제가 많이 캐리어에 싸갔어요. 그래서 싸간 걸로 집에서 해 먹고 또 현지 마트 가서 또 집에서 해 먹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서 경비가 되게 많이 절약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제일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게 항공기랑 숙박이잖아요. 그래서 숙박은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에어비앤비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호텔에 묵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절감돼요. 물론 뭐 이제 게스트하우스나 뭐 한인민박 이런 데 묵는 것보다는 비싸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좀 내향형이어가지고 원래도 좀 게스트하우스랑 한인민박 이런데 뭐 가고 싶긴 해도 조금 성격 때문에 꺼려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묵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집에 집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비용이 호텔보다는 훨씬 더 저렴해요. 정말 좋은 막 저택 이런 데에 묵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숙박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로 조금 비용을 절감했고, 또 식비에서도 이렇게 계속 외식을 하면은 당연히 생활비 부분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 식비에서도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이렇게 집밥도 해 먹고, 뭐 카페에도 뭐 한 10번 갈 거 에어비앤비에서 묵게 되면은 뭐 4번에서 뭐 3번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마트빵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마트빵이랑 베이커리 빵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베이커리에서 파는 빵을 그 마트에서도 거의 대부분 팔거든요. 그래서 뭐 크루아상 말고도 뭐 다른 종류의 빵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뭐 그 퀄리티도 저는 이제 막립이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막 갓 나온 빵을 베이커리에서 사 먹으면 정말 맛있지만 늘 그렇게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마트에서 파는 빵을 이제 거기서는 이제 할인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원 플러스 원은 거의 없고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거기는 원 플러스 원은 없고 2개 사면 하나를 50% 가격에 줄게 뭐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2개 사면 하나, 뭐 2 플러스 1, 3 플러스 1 이런 행사는 있거든요. 근데 원 플러스 원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빵 종류도 엄청 많아가지고 뭐 마들렌도 있고 마카롱도 있고 뭐 바게트 워낙에 유명하고, 근데 진짜 바게트가 1,000원도 안 돼요, 하나에. 그래서 그런 거 종류별로 하나씩만 사다 먹어도 그 집에서 이제 그 커피 타가지고 먹으면은 카페 가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되게 진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우와, 마트빵이 이렇게 퀄리티가 좋다고? 이렇게 다양하다고 종류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비용이 식비가 이제 절감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를 그 장기 숙박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 28박 이상인 것 같아요. 28박 이상 장기 숙박을 하게 되면은 할인이 또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안 같은 숙소에 묵으면은 그 에어비앤비가 엄청 할인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도 되게 절약을, 그 경비 절약을 할 수 있었고, 또 여기서도 더 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한 달을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을 여행하는 사람은 그 이동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묵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숙박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한 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도심하고 30분 내에만 있으면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파리 도심에서 조금 먼 데로 이렇게 잡았어요. 뭐 그렇다고 북쪽은 절대 안 되고요. 그 치안 때문에 북쪽은 정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제르망, 파리 생제르망 경기장 있는 쪽 아시죠? 그쪽으로 했었는데, 이게 도심이랑 먼 데로 숙소를 잡으면 제일 중요한 게 그 교통, 그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은 지하철 정거장, 지하철역이 가까운 숙소로 잡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도보 2분, 그러니까 진짜 바로 앞이었죠. 그래서 그런 데로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냥 지하철 타고 20분, 버스 타고 뭐 20분 뭐 이렇게 걸리는 곳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또 숙소비가 절감이 됐었어요. 이렇게 도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은 숙박비가 많이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에어비앤비 구할 때는 그 여러분이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그 주변에 마트가 있는지, 그 교통이 편리한지, 그리고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이 많은지, 카페가 많은지 뭐 이런 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한 달을 살 거잖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뭐 그냥 잠깐 여행하는 건데 뭐 없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좀 많이 생활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에어비앤비 후기 다 보고 그런 거 다 확인하고 갔었는데, 그래서 너무 편리했어요. 마트도 가깝고 이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숙박비를 그렇게 절감을 해가지고 경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을 때, 뭐 예를 들어 제가 태국의 푸켓을 이번에 다녀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연차 써서 그 휴가 맞춰서 다녀온 거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뭐 짧게 단기 여행으로 다녀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 여행에. 그래서 또 가고 싶고, 아 너무 이거 못 해본 거 아쉽고, 저거 못 먹어본 거 아쉽고, 아 이거 해볼 걸, 저거 해볼 걸, 그런 아쉬움이 너무 남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 다음 휴가 때 그 여행지를 또 가기에는 뭔가 아까운 거죠. 아, 다른 여행지에 가고 싶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가성비를 생각하다 보니까 똑같은 여행지에 이렇게 또 내 휴가와 내 그 월급을 쓰기가 조금 아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쉬움이 안 남는 여행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모든 여행은 뭐 아쉬움이 남는 게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2박 3일로 가던 여행을 3박 4일로 해도 5박 6일로 해도 항상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달을 다녀보니까 아쉬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파리는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파리에 한 달 살면서 모든 거를 경험해보진 않았겠죠. 한 달 동안. 그렇지만 웬만한 건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파리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쉬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파리의 웬만한 거를 제가 다 그냥 경험해봤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아쉬움이 남지가 않는 여행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휴가 때, 아, 파리 또 가고 싶은데 파리 가는 건 조금 돈이 아깝겠지? 이런 고민을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장점으로 좀 남는 것 같아요. 처음이었어요. 아쉬움이 없는 여행, 안 남는 여행. 그리고 한 달 살기를 하면은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하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그렇게 속상하거나 화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은 또 연착, 뭐 갑자기 무슨 공사한다고, 아니면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막 지하철 갑자기 파업한다고 그러면서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열차도 그렇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단기 여행을 왔고 계획이 그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저는 그래서 운 적도 많았거든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막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해서 운 적도 많고 그날 하루의 기분을 망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한 달 살기 하니까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지하철 타고 있었는데 불을 끄더니 내리래요 다. 난 이제 샤워하고 이제 막 나왔는데, 밥도 안 먹고 나왔는데 이제 나가서 여행하려고. 그래서 뭐야 막 말도 안 통하는데 왜 나가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뭐 내가 낸 지하철 표값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단기 여행 때는 막 막막하기도 하고 이제 지하철을 못 타니까. 근데 이게 또 지하철이 파업했으니까 버스 타야지 이게 안 되는 게, 그럼 사람들이 다 지하철이 안 되니까 버스를 타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정말 사람이 많고 못 타요. 그리고 파리는 진짜 그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파리의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버스 타는 거를 좋아하긴 했는데, 그런 날은 진짜 뭐 전경이고 뭐고 안 타는 걸 추천드려요, 버스는. 그래서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막 집에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평소에 단기 여행이었으면 아마 또 막 울면서 짜증내면서 갔을 텐데, 그냥 오늘은 뭐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냥 이러고. 그 내린 곳이 관광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곳을 걸어 다니지 않았을 텐데, 한번 걸어 다니면서 여긴 이런 동네구나 하면서 보고 집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불쾌하고 막 황당해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좀 내가 이렇게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나한테 공부가 되더라고요. 저에 대한 공부가.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인생을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저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자신이니까 누구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야. 난 이런 취향이 있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행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되게 생각보다 힘들어하네?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식 그렇게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외국에 가니까 내가 한국에서 한식을 그렇게 잘 안 먹고 다른 나라 음식을 오히려 더 많이 먹었던 이유는, 한국에는 얼마든지 내가 한식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환경이니까 다른 거를 먹었던 거지. 외국 나가니까 저 지금 귀국한 지 일주일 넘었는데도 계속 한식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식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 거예요. 김치찌개, 고추장찌개를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엽떡, 순댓국 뭐 이런 것들이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행 기간이 더 길어지면 이제 김치도 갖고 온 김치도 다 떨어지고, 그럼 김치 없이 식사를 해야 되는 그 순간들도 오는데 저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안 겪어봤을 때는 아우 그거 김치 없이 뭐 먹는 게 뭐 어떻다고. 나 그 뭐 동남아 여행 갈 때도 호텔 조식이나 호텔 이제 뷔페 먹을 때 김치 없잖아요. 근데도 밥 잘 먹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괜찮았으니까 뭐 그거 뭐 좀 못 먹는 게 어떻다고 이렇게 생각을 여행 전에는 했었는데, 이게 겪어보니까 그게 단기 여행이었고 나는 며칠 뒤에 한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상황이니까 그게 맛있었고 괜찮았던 거지. 이번에 겪어봤더니 저는 한식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엄청 컸었거든요. 내가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 외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막 헬조선 헬조선 이러잖아요. 그리고 마트 물가도 한국이 진짜 비싸거든요. 한국이 야채 가격도 엄청 비싸고 빵이랑 우유 가격도 말도 못해. 한국이 정말 비싼데,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물가 비싼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헬조선에서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물가가 비싸고 월급이 적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는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외국에서 나가서 일하고 싶고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아예 사라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달 살기를 해보지 않았으면은 계속 그런 꿈과 로망을 계속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국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그런 좌절감 속에서 계속 살았을 텐데, 지금까지도 그래 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장기 여행을 처음으로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여행하면서는 나는 이렇게 체력도 힘들고, 왜냐면 단기 여행할 때는 맨날 나가서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막 하루에 관광지 막 3군데는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난 장기 여행에 맞는 사람이야. 난 체력도 저질이고 집순이 성향에다가 장기 여행이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제 자신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제 삶에 대해서 감사함이 커졌어요. 저는 항상 이제 단기 여행 갔다 오면은,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다시 한국 올 때 너무 우울했어요. 다시 한국 가서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난 밥 몇 시간 전만 해도 호텔 수영장에서 누워가지고 책 읽고 여유롭게 지냈었는데, 이제 한국 가면은 또 바쁘게 일상 속에 치여야 되고, 그게 너무 막 불행하고 우울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한국 올 때 너무 설레고, 파리에 있을 때가 오히려 우울하고, 언제 한국까지 언제 한국까지 이렇게 계속 그랬었죠. 이게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지금 일상이 너무 감사해요. 인터넷이 이렇게 빠른 일상, 뭐 한국 음식을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일상. 그리고 파리가 이제 집값이 비싸니까 저는 이제 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묵었던 숙소보다 저희 집이 훨씬 더 넓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는 것도 너무 편리하고, 뭐 세탁기 하나 돌릴 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세탁기 돌리면서 제가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한국에서 모든 그냥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서 배달비도 3,000원 넘어가면은 진짜 꺼려졌거든요. 배달비 4,000원? 배달비 5,000원? 이랬는데 파리는 거기 배달비는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일상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트 가도 뭐 야채값 당연히 비싸죠. 파리에 비해서는 당연히 뭐 야채값도 비싸고 빵값도 훨씬 비싸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으면은 그냥 손가락 누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배달되고, 생수 안 사 먹어도 되고 그냥 물 끓여 먹어도 되고, 그 석회수가 아니라는 거에 일단 그냥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와서 내 일상에 대한 감사함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게 느껴졌어요. 내가 어디서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외국 가서 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사는 이 삶이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내가 어디서 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원하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감사한 삶이더라고요.